코리아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관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관사의 관자는 왕관할 때 그 머리에 뭔가를 쓰는 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에서 관사라고 하면 뭔가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에다가 앞이나 뒤에 뭔가를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관사거든요. 근데 관사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the 이런 것만 떠올리시죠? 근데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와 on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the가 있다는 the도 관사에 들어가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무관사라는 것도 있는데 무관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관사라고 하면 on, the 그 다음에 무관사까지 관사에 포함된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the, s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 이렇게 하면 한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 사람들 해도 되고 필요하면 그 사람 해도 되고 이러지만 사람이 10명이면 10사람이라고 하나 10사람들이라고 하나 별 상관이 없죠. 우리말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왜 굳이 a person, the person 아니면 persons 아니면 people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데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뭔가 뭐라 그러죠? 눈치가 발달했어요. 눈치. 상대방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충 눈치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되게 발달한 언어예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person,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문맥이 아니라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제가 딱 그것만 던졌을 때도 알아듣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고 어는 그러면 언제 붙이는 걸까? 하고 어는요, 그냥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있는데 뭔가의 모양이 그려져요. 모양이 그려지면 그 모양이 그려지는 거에다가 어나 언을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더는요. 더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모양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상대방의 머릿속에도 같은 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려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the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어냐 더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죠. 제가 a person 했을 때는 그냥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으니까 사람을 떠올렸을 때 제가 추상적인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있다 이러면 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하고 어는 같다라고 보고 갈게요. 일단 모양이 만들어지면 어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걸 알아 아니면 알 법해 이러죠. 그러면 더를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사를 제가 떠올렸는데 그 명사가 모양이 그려져요. 제가 모양이 그려졌는데 상대방이 뭔지는 특정한 거는 아니고 그냥 모양이 그려진 뭔가가 하나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붙여줬을 건데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양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과 이러면 사과가 모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an apple 이렇게 해줄 건데 사과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과는 아니야. 그냥 사과라는 것들이 말이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pple에다가 s를 붙여서 apples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명사 중에서도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water, 물 그러잖아요. 물 그랬더니 모양이 그려지나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면 모양이 안 그려지면 어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가 하는 역할은 어떤 명사의 모양이 있다는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거든요. 근데 water는 일단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water 이렇게 가고 water 일단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나중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물, 네가 어제 산 물 있잖아. 네가 어제 마셨던 그 물 있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물이 아무 물이나 아니고 네가 방금 나에게 줬던 물, 특정한 물이잖아요. 그러면 the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the는
그 명사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랑 상관이 없죠. 없고 그냥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명사를 상대방이 아느냐, 알아먹을 것이냐, 못 알아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the를 붙여주시면 되고, 어는 모양이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S는 모양이 그려지는 그것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S를 붙여주시면 돼요. water 할 때는 물은 일단 모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ll water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들 이렇게 하려니까 S도 못 붙죠. 그래서 water 같은 셀 수 없는 명사들은 all water도 안 되지만 waters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관사 그러잖아요. 무관사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예요. water 이렇게 할 때 water에 어를 붙이려니까 모양이 없어. 그래서 어가 아니야. 그 다음에 waters 이러니까 또 셀 수 없으니까 물이 여러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얘도 waters가 아니야. 그 특정한 물인가? 그래서 그것도 the water가 아니니까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 이렇게 하면 water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걸 공부를 하실 때 사과 그러죠. 사과는 셀 수 있지. 그러니까 셀 수 있으니까 an apple 그러고 책도 셀 수 있지. a book 이러고. 그다음에 경험은 셀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경험에는 뭐 an experience 이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치즈도 모양이 없잖아. 치즈도 못 세니까 뭐 s가 안 되고 a cheese 이런 말은 없고. 그다음에 물도 못 세잖아. 그러니까 뭐 water 물이지. a water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뭐는 셀 수 있고 뭐는 셀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다 보면 나중에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외웠던 거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저랑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다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과 그러잖아요. 사과, 바나나 이렇게 하는 거. 사과, 바나나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과 이러니까 사과 모양이 그려져. 바나나 이러니까 노란색 바나나가 그려져.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면 얘는 셀 수 있다. 사과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an apple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나도 바나나 하나 그러죠. 그러면 a banana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과를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온전한 사과는 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샐러드를 제가 먹었어요. 과일 샐러드를 먹는데 과일 샐러드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씹으니까 사과 맛이 나. 이럴 때 제가 씹었던 이 사과는 모양이 있는 사과인가요? 없죠. 씹었더니 바나나 맛이 나. 이게 바나나인가? 바나나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바나나 모양이 없는 거죠. 아니면 친구한테 나 사과 하나만 먹어도 돼? 이렇게 할 때 사과 하나만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Can I have an apple?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친구가 온전한 사과를 하나를 주겠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저를 초대하신 분이 사과를 이미 다 깎아가지고 썰어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러면 저 사과 좀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할 때 Can I have an apple? 이러면 그 사과를 잘라 놓으신 분이 되게 당황하겠죠. 다 잘라 놓는데 사과 온전한 걸 하나를 다 달라는 건가? 그래서 저 사과 좀 먹어도 돼요? 잘라놨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는 셀 수 없다. 그래서 Can I have apple? 이렇게 하셔야 돼요. Can I have some apple? 그래서 Can I have an apple이라고 할 건가? Can I have some apple이라고 할 건가? 둘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는 모양이 있는 거, 하나는 모양이 없는 거. 자, 그 다음 종이 그래요. 종이 그러면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셀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종이 하나라고 한 게 아니라 종이 한 장 이러고서 종이를 한 장을 세신 거고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종이 한 개, 이렇게 종이 자체를 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가 쓰기 편하게 한 장으로 제지 공장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건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paper, 그러니까 a paper이라고 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종이 자체는 셀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a paper 하고 종이에 paper에 어를 붙여놓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종이는 셀 수 없는데 그럼 a paper가 종이 한 장이라는 뜻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어가 붙어서 종이는 종인데 어가 붙었으니까 모양이 있는 뭔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종이들로 만든 것 중에서 모양이 있는 거, 대표적인 거 신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a newspaper를 줄여서 a pap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나무 울죠? 나무 이렇게 쓸 때 우리 왜 뿌리도 있고 이파리도 달려있는 나무 울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a tree 이렇게 할 건데 똑같은 한국말에 나무 이렇게 하더라도 나무를 베어서 목재를 쓰는 그런 나무, 목재 그러잖아요. 그러면 wood 얘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험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했지. 경험을 하나 했지. 좋은 경험을 했지. 셀 수 있나? 셀 수 없나? 경험이라는 것 자체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다양한 경험들은 글쎄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가르친 경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경험이 있죠. 한 3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영어 가르친 경험만 놓고 봤을 때는 얘를 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3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깊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무리 제가 30년 경력이 있어도 저 경험이 많아요. I have a lot of experiences 이렇게 안 한다고요. I have a lot of experience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붙여줘요. 셀 수 없는 거 취급한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있잖아. 내가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했다? 이러죠. 그러면 별의별 경험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 종류별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나의 경험을 셀 수 있는 거 취급해서 experience, 여러 가지 experiences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건데 케이크래요. 케이크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똑같이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 안 그려지나? 이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친구 생일 파티에 갈 건데 야, 우리 뭐 사갈까? 야, 케이크나 하나 사가지고 가자. 이럴 때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갈 때 그 케이크는 온전한 모양이 있는 케이크 하나죠. 이때는 a cake 이렇게 해서 셀 수 있는 거 취급해줘. Let's buy a cake 이렇게 하는데 자, 손님이 이제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케이크 좀 드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케이크 좀 드실래요? 할 때는 온전한 케이크 하나를 내올 확률은 적죠. 보통 한 조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얼만큼의 케이크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케이크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ake?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치킨도 마찬가지죠. 치킨 그러면 머릿속에 치킨 사람마다 떠오르는 게 달라요.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치킨 먹었어 이렇게 할 때 치킨 모양이 떠오르나요? 한 마리 다 드신 분은 통으로 치킨 한 마리가 통으로 다 떠오르겠죠. 아니면 닭가슴살 이런 거 먹은 분은 모양이 별로 안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치킨도 I had a chicken 이러면 치킨 한 마리가 통으로 다 되는 거고요. 그냥 치킨 이렇게 했을 때 뭐 닭가슴살인지 닭다리인지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닭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I had chicken 셀 수 없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화물 그러잖아요. 수화물 이러면 짐 하나 들어줘. 짐 하나 그러니까 들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가방 하나, 배낭 하나, 이제 뭐 여행 가방 하나, 수트케이스 하나, 요 박스 하나 이렇게는 셀 수 있지만 그걸 전체 이런 걸 상위 개념이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가방이 있고 배낭이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우리가 수화물, 짐이라고 하잖아요. 다 묶어서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인 겁니다. 이 상위 개념은 셀 수가 없어요. 짐이라는 건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luggage, baggage 이렇게 할 때 baggage, luggage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세고 싶다 이러면 수화물 한 조각, 그래서 a piece of luggage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비누 셀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죠? 이렇게 뭐 동그랗게 생긴 비누 있잖아요. 그죠? 딱딱하게 생긴 거 이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비누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잖아. 그래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요즘은 비누를 이렇게 펌프질해서 쓰는 리퀴드 비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비누라는 건 액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고체로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비누라는 건 셀 수가 없더라. 자, 그 다음 또 무지하게 헷갈리는 겁니다. 빵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빵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빵이 다 떠오르죠. 어떤 분은 바게트, 어떤 분은 식빵, 어떤 분은 뭐 도너츠, 어떤 분은 소보루빵, 어떤 분은 또 뭐 단팥빵 여러 종류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오른 이 종류별의 빵들은 하위에 있죠.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습니다. 크로아상 한 개, 크로아상, 투 크로아상즈, 그죠? 뭐 도너츠 한 개, 도넛, 투 도너츠 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빵, bread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상위에 있는 상위 개념은 셀 수 없더라. 그죠? 제과점에 이제 빵집에 들어갔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빵이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세라고요? 좀 추상적인 거고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셀 수가 없다 그러죠. 빵, bread는 셀 수가 없지만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에 있는 애들은 셀 수가 있다. 그러면 밥은 셀 수 있나요? 밥은 신기하게도 다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밥 이러면 쌀이나 밥이나 같잖아요. 밥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밥은 셀 수 있는 것 같진 않아. 밥 한 공기, 두 공기 이렇게 세니까 그럼 밥을 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빵은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요. 밥이나 빵이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쌀 셀 수 있잖아, 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뭐가 쌀일까요? 우리가 쌀을 셀 때 쌀 한 톨이라고 세죠. 쌀 3개 가지고 와. 이렇게 안 센단 말이죠. 그러니까 쌀 한 톨, 이거 다 찌어요. 찌어가지고 가루를 내. 걔는 뭐죠? 쌀 가루, 여전히 쌀이잖아요. 그것도 쌀인 거예요. 그래서 rice면 rice는 셀 수 없지만 나는 굳이 쌀 한 톨을 세야 되겠어. 그러면 쌀 한 톨이라는 a grain of rice 하는 그죠 단위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것도요. 소금 알갱이가 그걸 뭐라 그러죠? 굵은 소금 이런 걸 알갱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셀 수 있어. 소금 셀 수 있어. 셀 수 있을까요? 소금 녹아도 소금이에요. 알갱이가 굵어도 소금이고 그러니까 그게 소금이라는 물질이란 말이야. 소금도 셀 수 없어요. 그럼 소금 알갱이는 또 알갱이를 붙여줘야지. A grain of salt. 마찬가지로 설탕도 알갱이가 굉장히 작아서 그러지 얘도 하나하나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금보다 알갱이가 더 작아. 그런 걸 a granule of sugar. 그럼 굳이 하려면 설탕 한 알갱이 이렇게 세던가 아니면 설탕 그러면 셀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모래도 마찬가지죠. 모래도 모래알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죠. 세려면 알갱이로 셀 수는 있겠지만 모래도 셀 수 없는 걸로 보더라. 자, 그 다음에 일 이러면 무엇을 일이라고 하나. 내가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아 할 때 일은 work. 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일이 필요해. 직장이 필요해. 직업이 필요해. I need a job. job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직업을 얘기를 하니까 얘는 셀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 가구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구도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가구 이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가구점에 딱 들어갔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전부 다 그게 다 가구예요. 그리고 얘는 상위 개념에 있다는 거예요. 하위 개념에는 책상, 의자, 침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어요. A chair, two chairs, a desk, two desks 이런 거는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다 묶어서 상위 개념에 furniture이라는 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구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묶어서 추상적으로 가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 have a furniture 이런 말은 없다고요. 가구도 굳이 쓰려면 가구 한 조각 그래서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간 이러죠. time 시간을 셀 수 있나? 시간을 셀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time이냐 1시간 2시간 하는 hour이냐에 따라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1시간 2시간 1분 2분 1초 2초 하는 건 하위 개념에 있죠. 1초 1분
1시간. 자,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습니다. 1 second, 1 minute, 1 hour 셀 수 있는데 얘네들을 묶어서 상위 개념의 시간, time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얘는 셀 수가 없더라. 기본적으로 시간이라고 할 때는 time은 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타임에 어가 붙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였거나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할 때 once upon a time 이러잖아요. 뭐 시간이 굉장히 추상적인 게 있는데 어떤 한 시대 요만큼의 시간을 묶어서 a time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 아니라 옛날 어떤 한 시대에 어떤 한 시간대에 말이야. 그래서 once upon a time 하고서 묶어줬어요. 아니면 뭐 도서관에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이렇게 할 때 I go to the library 3 times a week 이렇게 할 때 3 times 이러면 이때 time은 시간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횟수를 나타내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횟수의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단수 복수가 안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의미가 약간 바뀌면 충분히 셀 수 있는 거로 쓸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옛날에는요 커피 이렇게 쓸 때 커피 맥도날드가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맥도날드 편의이죠.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없었을 때 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콜라 이렇게 아니면 옛날에 스타벅스가 또 없었어 옛날에는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스타벅스가 없는 걸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스타벅스 없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이런 커피숍도 많이 없고 이제 패스트푸드점도 많이 없고 이런 시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콜라 그랬을 때 머릿속에 정형화되어서 떠오르는 그림이 콜라 한 병은 떠오르지만 콜라 이렇게 쓸 때 떠오르는 그림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많이 먹어보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커피 이러면 이제 누군가가 초대해줘서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그림은 있지만 어디를 가도 정형화되어져 있는 딱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모양은 없었어요. 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요. 옛날에 그 뭐 에비앙 이런 물 있었잖아요. 그거 들어오기 전에 생수를 사서 마시고 이런 거 별로 없었죠. 늘 다 보리차 끓여 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시대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물 이랬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셀 수 없는 것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 머릿속에 정형화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콜라 이렇게 했는데 맥도날드 가거나 버거킹 갔을 때 콜라 하나 주세요 이러면요 나오는 콜라 컵이 딱 정해져 있죠. 일단 스타벅스 갔을 때 뭐 이디야 커피 갔을 때 톰앤톰스 갔을 때 커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딱 정해져 있는 커피 잔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내가 추가액을 주면 더 커지겠지만 추가액을 내지 않고 그냥 커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 컵이 정형화되어 있는 컵이 있더란 말이죠. 물도요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물을 사 먹더라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우리가 물 하나 이렇게 했을 때 500ml짜리 물 생수병이 떠오르죠.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셀 수 없는 물질명사였지만 얘네들에도 어를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그 다음 아이스크림 그러죠? 아이스크림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셀 수 없잖아요. 아이스크림은 모양이 없는데 내가 얼려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기본적으로 셀 수 없지만 보통 가게 갔을 때 뭐 하나 먹을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게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on ice cream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고요. 요즘 현대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도 하지만 on ice cream이라고도 많이 쓰더라. 자, 그러면 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관사는 언제 쓰느냐? 셀 수 있거나 셀 수 없거나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명사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사과는 셀 수 있고 책상은 셀 수 있고 아이스크림은 셀 수 없고 소금은 셀 수 없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이제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